1월 사업설명을 맡은 블루다이몬드 IBO 백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어제부터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시는 분들 좀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저도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 가지고 저희 그 센터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집에서 사업 설명을 지금 준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운전하시는 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눈길 미끄럽지 않게 조심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어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을 시작해 볼 건데요. 많이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 물론 조금 더 잘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종식되지 않는 게 지금 이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처럼 격리를 또 이번에 한번 제가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말과 연초를 격리 상태에서 보내게 됐었어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격리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겪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고 안 되는 일이지만 이 격리되는 일들도 저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 잘 끼시고 코로나 대비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 이상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죠. 제가 겪었습니다. 위드 코로나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2차 변이, 3차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 변이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저희 일상 속에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발맞춰서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사업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점검이에요. 저희가 너무나 많은 사업 설명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폐업이라는 어떤 이런 글들과 실직이라는 글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대한민국 성인의 불안 요소가 1위가 노후래요. 그리고 2위가 취업과 소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물론 저희가 노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와 실직에 대한 이야기, 취업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위기보다 훨씬 큰 재앙 같은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자영업의 위기예요. 이상과 현실입니다. 저희는 자영업을 할 때 이런 이상을 꿈꿔요. 카페에 앉아 있는 우아한 사업가가 돼야지.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하루하루 매출을 고민하는 냉혹한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년을 맞이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을 때 퇴직금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나도 뭔가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는 어떤 꿈에 부푼 기대를 통해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자영업이 얼마 드는지를 한번 봐 봤어요. 평균 창업 비용입니다. 지금 보면 37.2%는 오십 5천만 원 미만이 든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작은 가게를 차렸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35% 정도가 1억 원 이상의 평균 창업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영업을 통해서 평균 창업 비용을 사용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해 봤던 경험도 없고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1억 정도의 어떤 금액을 저희가 통장에 늘 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대출이나 있던 채무를 통해서 이런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는 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체인점을 알아보기도 해요. 체인점 창업을 근데 봤더니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분식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치킨집이라든지 커피숍 그리고 빵집 같은 거를 만약에 오픈하려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2억 7,355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창업 비용의 평균치니까 훨씬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인테리어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가 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영업 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금액을 들여서 창업을 했을 때 초반에는 수입이 되지 않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어떤 보장이 된다면 해볼 만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업에서 폐업까지 가는 어떤 자영업의 생존율을 보면 5년 정도 안쪽으로 거의 80% 70% 가까이가 실패를 겪는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생존하는 어떤 자영업의 그 퍼센트가 65%에 불과해요. 그리고 5년 안에 생존하는 자영업자들은 29.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특출난 인맥이 있지 않고 어떤 능력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을 그냥 덜컥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빚더미에 앉거나 큰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본 뉴스인데요. 이태원의 황제죠. 홍석천이에요. 신문 기사인데요. 코로나와 싸움이 버티기가 힘들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때 식당을 7곳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식당마저 폐업을 했죠. 그리고 방송에서 밝힌 어떤 이런 심경 토로에서는 월세가 950만 원이고 월 3,500만 원의 손해를 봐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인맥이 많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연예인들도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준하죠. 정준하 같은 경우도 10억 이상을 날렸다라고 지금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죠. 영업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사진들은 혼자서 이제 배달을 가는 모습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한 그릇이라도 직접 배달을 하면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최대한 이런 그 자신의 가게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홍서천과 정준하 둘 다 어떤 SNS를 통한 광고를 통해서 그 영업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코로나의 위기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직장인은 어떨까요? 직장인의 위기입니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미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타격이 굉장히 컸었죠. 직접적인 실업 상태가 70만 명이고요. 일시 휴직자가 126만 명, 그리고 코로나 쇼크가 200만 명 이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많이 커져 있고요.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저희한테 위기로 다가왔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일 거고요. 지금 옆에 있는 어떤 그래프는 어떤 내용이냐면 비자발적 실업 어떤 추이예요. 어, 내가 실업을 하고자 그만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업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증가했던 증가율이 2020년에만 25.6%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일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봤는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기수가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위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를 한 번씩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한 번쯤 되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코로나 위기가 아니었어도 취직과 자영업의 한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취직의 경우에는 승급의 한계, 소득의 한계, 정해진 시간 동안의 어떤 근무 시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이른 정년에 퇴직을 걱정해야 되는 게 바로 취직의 한계였고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90% 이상의 실패를 겪죠. 그리고 경험 부족과 자금 부족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이 안에서 보내야지만 성공을 할까 말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어 그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자영업에 성공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취직에서 승승장구 어떤 승진의 어떤 길을 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은 위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올 줄 몰랐던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그걸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현금 흐름의 사분면을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군가는 위기인데요. 누군가는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분면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에 회사원 자영업자의 사분면이 보일 겁니다.
이 붉은색에 있는 회사원과 자영업자의 사분면에 있는 사람이 저희 95%의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사분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가와 투자가가 있는 이 하늘색 부분이 5%의 사람만이 존재하는 사분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어떤 그래프를 보면 회사원과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95%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현금의 흐름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현금은 단 5%만이 이 회사원과 자영업자의 사분면을 흐르고 있고 5%만 존재하고 있는 사업가, 투자가의 사분면에서 현금의 95%가 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런 사분면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원과 자영업자의 어떤 이런 사분면에서 20년, 30년 혹은 50년 평생을 일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어떤 사분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분면의 이동을 통한 권리 수입의 창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사업 설명 통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물통 수익과 파이프라인 수익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딱 알 수 있듯이 물통 수익은 노동 수익이에요. 내가 일할 때만 수입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내가 물통을 이고 물을 퍼다 나를 때마다 돈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힘이 빠지고 어떤 위기 속에서 일할 수 없는 특출한 어떤 위기가 발생됐을 때는 더 이상 노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전혀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노동 수익이 바로 무통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파이프라인 수익은 권리 수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이 구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떤 노력과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다면 당연히 수입은 발생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꾸준하게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약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낸다면 그때부터 나의 노동과 관계없는 수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걸 바로 저희는 시스템에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되는 권리 수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수입과 시간의 어떤 관계 그래프예요. 대표적으로 직장인과 자영업, 저희가 이제 사업가 구조에 있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걸로 그래프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돈이 되는 그래프가 바로 파란색 라인입니다. 직장인이죠. 처음부터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승진을 하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자영업입니다. 검정색 줄인데요. 자영업은 출발점부터가 마이너스예요. 이유는 어떤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소득을 마이너스부터 저희가 인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요. 물론 쪼금씩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꾸준하게 해서 뭔가 대박집이 되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여기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같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나의 의지와 다르게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럴 때는 가게 문을 닫게 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손님이 없게 된다면 당연히 가게는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자영업도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선인데요. 초기에는 아주 미미한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만큼 광고하는 만큼 아주 작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광고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가 돕지 않아도 나와 같은 복제가 만들어져서 사업이 복제되고 행동이 복제되고 어떤 구조가 복제되기 시작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대안을 잡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잡, 쓰리잡 많이 찾으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N잡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이것저것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위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는 직장인의 인기 투잡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봤어요. 직장인들이 알바를 한대요. 근데 쿠팡 같은 이런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한 만큼 즉각적인 소득이 있어서 선택을 한다고 하고요. 1인 미디어 요즘 많이 하시죠? 유튜브 같은 거를 인제 하려고 많이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대부분 유튜버들이 버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를 뉴스에서 보신 경우에는 '나도 한번 해 볼까.'라는 기대를 하실 거예요. 높은 수익을 나도 벌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1인 미디어 알바를 시작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 없이 근무가 가능하죠. 그리고 강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 같은 경우 육아 돌봄 같은 거를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다고 하죠. 그리고 재택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유동적으로 이런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모든 분들한테 이런 알바를 선택하는 모든 분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정말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업 설명을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 번 더 훑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서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에 유통 단계가 줄여졌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 비용이 줄여지고요. 관리비나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분을 광고를 했던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로 되어 있죠. 그 제조사가 예전에는 1,000원에 만든 것을 소비자가 10,000원에 살 수밖에 없는 유통 고지를 가졌다면 지금은 3,000원이라는 원가가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7,000원이라는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을 저희는 매니아 소비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반적으로 투잡, 쓰리잡, 엔잡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요. 새로운 대안이 되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5가지가 없어요. 점포가 필요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스펙을 따지지 않고 정년이 없습니다. 이 5가지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만 한다면 권리 수입의 창출이 가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좀 더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언제나 시작할 수 있고요. 오로지 나의 노력과 열정, 시간 투자만으로 성공이 가능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단점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 좋다고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소자본으로 자격 없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정한 시간만 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요. 쉽게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쉽게 포기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사장님들. 근데 대부분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지금 당장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꼭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보신다면은 절대 포기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강력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오던 일이더라고요. 저희는 마일리지를 쌓고 캐시백을 받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든 동창회를 가든 애기 엄마들을 만나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험을 공유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고 가성비 좋은 레스토랑을 가면 정보를 공유했죠. 그리고 내가 애용하는 브랜드에서는 포인트를 꼭 적립했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생활 속에 녹여져 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단한 행동들의 반복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신다면 절대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명 인사들은 인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빈터터리라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건 트럼프 네트워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주변의 동네 언니들,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은 물론 걱정하는 마음일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친구들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제가 살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이분들의 말에 좀 더 신빙성을 갖고 이 사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싶은 모습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내 주변에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력 전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근데 저희가 선택했던 것이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있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거죠. 이제는 또 노력을 하면 살 거잖아요.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회사 선택해야 할까요? 왜 리뷰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는요. 일단 안정성을 저희가 보아야 해요.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5년 안에 없어지는 회사가 거의 절반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10년 안에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리뷰표는요. 10년이 넘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10년 넘었다, 15년 됐다 하면 이젠 성장의 기회가 없겠네, 선점의 기회가 없겠네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죠. 저도 리뷰표라는 이 회사가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정말 독특하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는 거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제품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여서도 아니었어요. 시기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리더들이 나와서 네트워크 회사를 어떤 띄우는 이런 마케팅에서 조금 더 그 시기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마케팅만으로 10여 년 동안의 안정성을 탄탄하게 다졌던 회사입니다. 전 그것만으로 굉장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제품력이 뛰어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미래성과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되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우표는 좋은 회사를 넘어서 다른 회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정성과 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선택 기준이에요.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사에서 했을 때는요. 저는 못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같이 하자고 시작했던 게 첫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첫 시작은 사실은 이런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저 역시 처음에 그냥 동네 언니가 하자고 해서, 동네 친구가 하자고 해서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열심히 해보면서 이런 기준이 생겼던 것 같아요. 회사를 볼 때는 미래성과 자본력, 그리고 CEO의 철학, 회사의 이념이 중요하다는 거, 그 회사의 역사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제품이 독보적이고 도전적인 제품이어야 되고, 나 혼자 좋다고 말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누구나 다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강력한 마케팅 플랜이죠. 사업자로서 전업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좋아서 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계층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보이는 글로벌,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 그리고 문화, 그리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타이밍이 만났을 때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성공한 리더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리우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환경들을 다 갖추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회사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본사를 가지고 있죠.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본사인데요. 제가 이 회사를 1월 달에 선택을 하고 2월에 블루다이몬드 성취하면서 사실은 미국에 갈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3월에 코로나가 조금 더 많이 번지면서 이 프로모션이 조금 더 미뤄진 상황이에요.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됨과 동시에 이제 갈 수 있게 될 텐데요. 너무나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은 어떤 글로벌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회장님이시죠.
정대건 회장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고 다이아몬드라는 그 이상을 성취한 것이 리뷰가 처음이다 보니까 회장님을 뵙는 게 다이아몬드 이상은 다 뵙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사업자들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장님은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시기에 뵀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굉장히 푸근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해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어떤 이런 사상과 어떤 이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함께 나눈다."고 말씀하셨고 "함께의 성장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동업자라고 표현하시죠. 이렇게 함께라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자들이 일선에서 활동을 할 때 훨씬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굉장히 다른 회사입니다. 출발점부터 다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첫 출발점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1985년 홈 뉴트리션 클리닉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센터죠. 여기서 시작됐던 것이 바로 리우페어 코리아예요. 어, 이때 저희가 좀 인류의 재앙이죠.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86년 인류 최대의 참사예요. 소련 체르노빌 방사능 사고입니다. 저희 사업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방사능에 감염이 되면은 음, 어떤 이런 장기들이 기형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위험한 건데 24명의 고위층 관료자들이 이런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근데 꼭 고쳐야 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았다고 해요. 3년의 시간 동안 꾸준하게 병원을 돌았지만 전혀 치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았던 병원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홈 뉴트리션 클리닉 병원이에요. 이곳에 입원을 하면서 방사능도 독이다 보니까 해독을 통해서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4명 중에 정말 악화됐던 한 분을 제외한 23명이 완치를 받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 홈 뉴트리션 클리닉이라는 센터가 전 세계 언론에 1000회 이상 출연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케이스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해독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마 저희 제품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어떤 해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버나드 젠센 박사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기 해독 전문가시고요. 56년간 35만 환자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이분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해독에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제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이런 1000회 이상 방송 출연하고 유명해지면서부터 이 클리닉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주요 고객층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재기 인사부터 해외 유명 셀럽들까지 다 이런 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백에 저희 클렌저 제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데미 무어라든지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 키드만 이런 분들이 저희 클리닉 센터의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하죠. 마크 제이코스 루이비통 소속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몸이 망가지고 많이 아프셨던 분인데 저희 제품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소개된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만큼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제품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품의 독창성을 좀 바라봐야겠죠. 와일드 하베스트입니다. 100% 야생 슈퍼 후르츠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자꾸 생야생, 생야생한데 이게 왜 좋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야생이라는 거를 저희가 흔하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유기농 정도만 좀 접해보면서 저희는 살아왔었기 때문에 야생이 도대체 뭐 얼마나 좋길래라는 생각을 전 했었어요. 근데 리우페의 아사히, 노니, 고지베리, 망고스틴이라는 이 주스류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화학적인 농약 등에 오염된 적이 없는 토양에서 생산된 무부존재 100% 순수 원액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그렇게 놀랍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야생의 힘을 이 다음 사진에서 알게 됩니다. 원료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어요. 농업 재배의 군락과 야생 군락의 차이점을 보시면 지금 이것만 보셔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농업 재배로 자란 나무의 뿌리의 깊이와 넓이를 보면 굉장히 얕고 좁아요. 근데 야생 군락에서 자란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자체가 굉장히 넓고 깊게 뻗어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한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과실의 영양분이 이 토양에서 결정될 텐데 이런 야생 군락에서 자라는 어떤 과실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어떤 농업 재배의 과실들과 큰 영양분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 리우페어 제품의 원료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료의 독창성 때문에 최고 작품상까지 저희가 수상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1 위부터 4 위까지 제품을 전부 다 저희 제품을 석권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이에요. 저는 전사에서의 밖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봤던 글로벌만 말씀을 드리면 한 나라가 오픈된 3 년이 걸리는 게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이 내 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받는 수입이 한국 사람이 밑에 들어왔을 때의 수입과 달라야 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글로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글로벌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해 봤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비교하진 못하지만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해 보셨던 스폰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일대에 미국이 들어오든 아프리카가 들어오든 일본이 들어오든 한국이 들어오든 나라와 상관없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보상의 그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죠. 차등을 두지 않은 똑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이런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희 리우프의 글로벌 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정대건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 CEO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오너가 어떤 네트워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필드에 뛰고 있는 저희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를 볼 건데요. 저희 리브의 대주주로 있는 분이죠. 필 라이트입니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죠. 나이키의 창업주시고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부자 순위가 28위예요. 지금 이제 20위권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니까요. 근데 20위권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한 100위권만 됐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런 생각 해 보실 텐데 저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성공안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저희 리브표에 투자를 하고 대주주로 자리를 잡았다면 220만 원만 투자한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투자했던 어떤 이런 선고안에 그냥 저는 제 몸을 살짝 요렇게 얹었다라고 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는 제가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좀 믿고 투자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주로 있는 필 라이트 외에도 카이 싱따오, 테드 애쉬필드 3세라는 이 두 분도 굉장한 재력가이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저희 투자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분들 저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죠. 21세기 최고의 유망 산업 실버와 건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더 많이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기이지만 저희한테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를 잘 살리시면 나의 것이 될 것이고 이 위기를 위기라고만 생각하고 움츠러드신다면 절대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이 사업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 제품이 PDR에 등재된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건데요. PDR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 드릴게요. PDR이 뭐냐면 저희 의사들이 어떤 병원에 처방을 할 때 참고하는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서적이다 보니까 이건 그냥 처방전과 다름이 없어요.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걸 처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희 제품은 그냥 건강식품이지만 약의 효능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당당하게 저희 제품 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더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재정과 건강. 지금 이 사업 설명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안녕하신가요? 저는 지금 사업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안녕하지 않습니다. 아직 위기에 휘청휘청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구직의 어려움, 창업의 리스크, 낮은 수입, 부실한 노후 준비, 이런 재정적인 어떤 걱정들, 그리고 운동 부족과 비만, 영양의 불균형, 불규칙적인 식습관, 오염된 환경,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한 건강한 삶에 대한 고민, 아마 이 사업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심지어 건강염려증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하죠. 신체적인 어떤 증세나 건강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건강염려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대인 10명 중에 7명꼴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어떤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젊은 층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만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디톡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이죠. 근데 디톡스가 뭔지를 보면 디톡스는 해독입니다. 저희는 몸속에 많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다면 독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체 내의 세포에서 유독한 물질을 무독한 물질로 바꾸는 걸 저희는 해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루에 250여 가지 독소가 생겨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만성 질병의 원인이 식품 첨가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품 첨가물을 저희가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음식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평생을 먹어야 된다면 평생 해독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장님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죠. 인간은 매일 60종의 미네랄과 16종의 비타민, 그리고 12종의 아미노산, 3종의 필수 지방산, 이렇게 총 90여 종의 영양성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식사를 통해서 모두 공급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만 결핍이 되면 10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인의 80%가 마그네슘의 어떤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 눈밑이 떨리는 어떤 이런 증상 같은 것들도 마그네슘의 부족이죠. 그리고 이런 손톱 갈라짐 같은 경우에도 미네랄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식품 첨가물의 독성이 많다 보니까 음식만으로는 저희가 독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됐어요. 예전에 저희가 시금치 한 단을 섭취할 수 있었던 영양분이 지금 15단을 삶아서 먹어야지만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환경이 많이 오염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금치만 반찬으로 먹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염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식품 첨가물 때문에 저희는 저희 몸을 위해서 디톡스와 해독을 기반으로 한 건강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리우표의 제품들이에요. 저희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품과 철학입니다. 그리고 클렌즈, 해독, 밸런스라는 균형, 그리고 빌드라고 하는 영양까지 총체적 건강 홀헬스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퀴드 클렌즈입니다. 제가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사업 설명할 때 제 사진을 공개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차마 공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80kg 가까이 살이 찐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살이 빠져도 한 68kg 이하로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한참을요. 그리고 조금씩 클렌즈 같은 걸 나름 다른 제품도 먹어보면서 해왔었는데 일정적으로 살이 빠지더라도 요요가 다시 오는 그런 몸이 됐었어요. 근데 리우페 제품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체지방이 먼저 없어지고요. 해독이 되면서 부종이 없어지니까 어떤 인지부터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몸무게는 제가 정말 적게 나갔을 때 몸무게보다는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처녀 때 입었던 옷이 맞을 정도로 인치가 많이 줄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제품의 어떤 기능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이런 리퀴드 클렌즈의 제품의 어떤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대 장기의 독소를 배출하는 제품입니다. 간, 폐, 장, 신장, 혈액, 피부, 림프까지 7대 장기의 독소를 배출해 줌으로써 독소 누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어떤 증상들을 제거해주고 있죠. 군살이 늘어나는 걸 없애주고요. 잦은 두통이라든지 어떤 생리통, 여자분들 많이 고생하시죠? 손발 저림이라든지 면역 기능의 저하, 그리고 잦은 감기, 부종 이런 것들이 다 독소에 대한 어떤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저는 개선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들은 부원료가 굉장히 많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간에 좋은 어떤 허브 성분들부터 위, 장, 항균, 항염증에 작용하는 성분들까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 제품들인데요. 에너지 멀티비타민, 리퀴드 코랄 칼슘 데일리비드, 프로바이오틱스, 그린커피 빈, 밀라까지 헬스 제품으로 있는데요.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에너지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들어가져 있는 비타민으로 식후 30분 이내에 섭취하게 되면 지방의 합성을 막아주는 똑똑한 제품이고요. 리퀴드 코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알약은 신장에 부담을 주죠. 저희는 리퀴드 타입이에요. 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섭취했을 때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35세가 지나간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칼슘이 생성이 안 되거든요. 칼슘 생성이 안 되면 군살이 찐대요. 그걸 나이살이라고 말하는데 칼슘의 섭취를 만약에 바깥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 쓴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거고 잉여 칼슘이 이제 몸에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잡으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좋은 칼슘을 섭취해야 되는데 저희 제품은 굉장히 똑똑한 제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데일리비드 같은 경우에는 종합 영양제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티스 같은 경우는 장용성 캡슐로 장에서만 녹는 캡슐이에요.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사체로 장에 가도 그 효과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살아서 가니까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겠습니까? 이런 제품들이 바로 저희 헬스 제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린 제품이죠. 해독 제품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리퀴드 클렌즈뿐만 아니라 아이오닉 패스팅 퓨어, 그리고 메타볼릭 퓨어, 린 퓨어, 후르츠 파이버까지 해독과 다이어트 영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 스포츠 제품이에요. 에너지, 서플라이, 리빌드가 저희가 한국에서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 인폼드 스포츠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인폼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GPS를 실험한 결과 어떤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금지하는 물질 들어있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로고를 받았기 때문에 운동선수 같은 경우 저희 제품 섭취하면서 어떤 활력을 갖게 되고 좀 더 균형 있는 어떤 이런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애용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이런 도핑 테스트에 통과한 제품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야구 선수들,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 선수들이 저희 제품을 사업과 동시에 소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운동 선수들에게 후원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 제품이에요. 제가 앞서 말했던 와일드 하베스트 저희 주스류부터 그리고 이뮨비타 플러스라고 하는 저희 면역력 비타민 덩어리죠. 그리고 퓨어 설퍼 저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염증을 잡아주고 어떤 이런 관절 건강에 좋은 식이유황이죠. 이런 제품들이 저희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데일리 케어 제품이에요. 저희 기본 화장품 세트인데요. 센시아 퓨어죠. 폼 클렌저, 토너, 에멀전, 영양크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되게 고마웠던 제품입니다. 제가 전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제품이 화장품이에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제품이 좋다라고 떠들었던 제가 이 회사 선택해서 이 제품이 좋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경험을 아마 새롭게 선택했던 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센시아퓨어의 성분을 보고 제가 더 당당하게 사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죠. 화장품 유해 성분을 알려주는 화해 사이트.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 제품을 쳐봤었어요. 근데 화해 사이트에서 유해 성분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던 게 바로 센시아퓨어였습니다. 전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사업을 알리면서 내가 다 써보진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이 뭐냐면 화해 사이트에서 유해 성분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정성분이 EWG 그린 등급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EWG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환경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시민활동을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비영리 미국 환경연구단체가 바로 EWG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화장품 원료의 유해성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1에서 10까지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센시아 퓨어는 전 성분이 그린 등급인 1, 2등급 안에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심지어 2등급은 하나만 받았어요. 오렌지 껍질 추출물만. 나머지는 다 1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만큼 좋은 제품인데 어디가 저희가 당당하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좋은 원료로 만든 이 제품이요. 가격도 장난이 아닙니다. 5종 세트가 145,400원이에요. 145,400원이면요. 저 전사에서 크림 한 통 값입니다. 근데 그 크림에 유해 성분이 많았어요. 어 얘기가 끝난 거죠. 이렇게 가성비 좋고 가심비까지 좋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사장님 당당하게 알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네리움이라는 제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네리움 팩도 있었고 뭐 디톡스 팩도 있었고 퓨어스타 팩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네리움 제품이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팩 구성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제품은 리즈백 종합팩이에요. 저희가 리즈백 다이어트가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후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11기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21만 5천 원에 1,500 피부인데 리즈백 팩에다가 유지팩까지 같이 접목된 팩입니다. 저는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뚱뚱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셔도 꼭 한번 해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해독을 하신 분들은요. 그다음부터는 리퀴드 클렌즈라든지 어떤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꾸준하게 조금씩 섭취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은 내 몸을 체인지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이번 기회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즈베 클래스의 어떤 후기들이에요. 이 후기는 정말 별거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후기들이 인스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안 할 이유가 없는 다이어트예요. 심지어 요요 현상이 관리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지만 늘 요요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끔 술도 먹고 먹고 싶은 안주도 먹고 하지만 어 먹은 날 그다음 날 관리하는 어떤 제품들 좀 먹고 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굉장히 마술 같은 제품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비만과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한 것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비만이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인대요, 사장님들. 뚱뚱한 사람이 코로나 사망률이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살 빼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젠 걱정하시기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급진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걸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몰라서 아무거나 다 사 먹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 제품으로 똑똑하게 다이어트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이잖아요.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시기에 면역 높이고 몸매 관리도 하자고 당당하게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평범한 사람도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낸 플랜이고요. 1억 버는 사람 1,000명을 만드는 플랜이고요. 사업자, 부업자, 소비자층이 모두 만족하는 플랜이에요. 이런 플랜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자면요.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리뷰의 핵심 플랜입니다. 15위 70%라고 써 있고 업계 최대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15위는 커미션 볼륨이죠. 저희가 돈을 받는 볼륨을 커미션 볼륨이라고 하고요. 어떤 제품에 대한 볼륨을 이제 BV 혹은 P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이런 제품에 대한 볼륨과 돈을 주는 볼륨에 차등을 둬요.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전사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20이라는 돈을 똑같이 썼지만 전사 같은 경우에는 915E와 900 PV를 줬었던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1515와 1500 PV를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면 615위 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 게임이죠. 사람이 많아지고 그룹이 많아지고 조직이 조금 더 많이 그물망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근데 그때 이 615의 차이가 10,000명, 수만 명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전 이것만으로도 유표의 어떤 보상 플랜은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더 대단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오토시 월급입니다. 저희 지금 오토시 프로모션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오토시 월급을 주는 회사는 없어요, 사장님들. 이게 뭐냐면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저희 제품을 사 먹는 자가 소비를 해요. 근데 그 소비를 내가 하는데 누군가한테 건강식품 바꿔 먹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업자 팩을 사지 않고 건강식품 바꿔 먹었다고 해서 나한테 당장 돈을 주는 수입은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대부분의 회사가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5명이 됐을 때 10만 원의 월급을 주겠대요. 그리고 10명이 되면 20만 원, 15명이면 30만 원, 20명이면 40만 원 주겠다고 하네요. 맥시멈. 근데 그 40만 원이 만약에 이 20명이 소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팀 커미션까지 해서 60에서 8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플랜입니다. 내가 월 15만 원 정도를 소비하면서 80만 원 벌 수 있는 플랜이면 대단한 플랜 아닌가요? 사업자가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건강식품 누구나 다 먹는 제품이에요. 근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몰라서 먹어요. 근데 저희 제품이 좋다는 것만 안다면 누구나 다 바꿔 먹을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소비자들도 돈을 벌 수 있는 플랜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보너스예요. 전 세계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아까 말했던 글로벌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팀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사가 2대 1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실적의 2배가 없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일을 회사가 가져가고 저는 일만 가져와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리우피어는 1대1 매칭이에요. 500점부터 계속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팀 커미션이 소실적 무한도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대실적은 무한도적으로 해주지만 소실적은 무한도적으로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대실적도 무한도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주급점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은 회사가 가져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대실적조차도 저희가 주급점에 맞춰서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그 다음 주 2월에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인데요. 대부분 4주를 유지해야지 그 직급에 해당되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4주 중에 2번만 유지를 하면 그 직급에 해당되는 월급을 줍니다. 이게 바로 월급 보너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저희는 돈을 주려고 만든 보너스들이 그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매출 공유 보너스는 다이아몬드 이상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어, 전 세계 매출의 1P, 뭐 2P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1P가 한 120만 원 정도 해당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글로벌들이 많이 커지면서 저번에 제가 들었을 때 한 250 정도까지 1P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매출 공유 보너스고요. 전 세계 글로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공유 보너스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굉장한 보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급 보너스, 퍼포먼스 보너스죠. 2단계 아래 유지 시 2차, 3차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승급 보너스고요. 그리고 저희 보상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 보너스예요. 1세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대부분 1대, 2대, 3대, 4대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퍼센트를 받는 게 대부분의 추천 보너스인데 저희는 제너레이션 보너스라고 해서 세대로 표현을 했죠. 나로부터 하선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5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을 1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전체 매출의 7%를 받는 것이 바로 제너레이션 보너스예요. 이게 7%가 1세대를 받느냐, 2세대를 받느냐, 3세대를 받느냐의 차이는 직급에 따라 조금은 다르긴 해요. 근데 이런 제너레이션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보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여행 보너스예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얼마 전에 저희 사업자들을 위해서 제주도 프로모션을 좀 걸어주셨었죠. 해외를 나가지 못하고 저희가 원래는 연 3, 4회 나갈 수 있는 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악재 속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어떤 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서 저희 사업자들 힘내라고 제주도 프로모션 같은 걸 좀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성취하시고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여행 보너스도 이런 코로나가 조금 더 저희가
조절이 가능한 시점이 됐을 때는 저희가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보너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상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 사장님들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러퓨어 TV 같은 걸 보시면은 보상 플랜 강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모션 얘기 안 할 수 없죠. 500PV 업 특별 프로모션이에요. 지금도 필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사장님들? 저희가 원래 리즈벳팩이 1000PV였는데 1500PV를 주고 있고요. 리즈벳 종합팩이 원래 1500PV인데 2000PV 주고 있어요. 이런 PV 때 저희가 열심히 뛴다면 다이아몬드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사장님들. 다이아몬드가 지금 리즈벳 종합팩 10명, 10명이면 됩니다, 사장님들. 10명, 10명으로 다이아몬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꼭 목표하는 어떤 승급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십 프로모션이에요. 오토십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에 하는 OT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유지가 아니어도 5명 이상 달성했을 때 2월에 보너스 지급한다라고 가장 밑에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오토십 어떤 월급을 받으려면 오토십을 유지한 사람이 3개월 동안 유지를 했을 때 지급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월은 그거를 없애줬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1월에 오토십 프로모션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오토십 월급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이팅 할게요. 제가 이제 앞서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사업의 비전, 그리고 어떤 저희의 위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중에 왜 리뷰표여야 하는지, 그 리뷰표의 어떤 장점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보상 플랜으로 안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파이프 사업을 하실 건지, 물통 사업을 하실 건지,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퓨어 플랫폼을 소유한다는 건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을 소유하는 것과 같대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때 돈이 들어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사장님들. 사장님들 너무나 강력한 퓨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걸 전파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하기까지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고 해요. 이번에 프로모를 통해서 목표한 바가 있으실 거고 그걸 다 성취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실패에 낙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꿈과 목표를 막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죠. 내 꿈을 내가 막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꿈을 꾸지 않으면요, 지금까지처럼 평생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꿈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찾느라 되게 고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세상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라. 너 없이는 완성될 수 없도록. 이 나라고 써있는 퍼즐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할 때 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일을 누구 때문에 시작을 했든, 등 떠밀려 시작을 했든, 하기 싫은데 시작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을 하셨다면 이젠 내가 이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사람들 모두 성공의 그 끝점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마음도 병들게 한대요. 코로나 블루라고 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 레드가 나왔대요. 우울감을 넘어서 공포와 분노를 느낀대요. 근데 요즘에 뉴스에서 정말 마음 아픈 소식들 많이 보셨죠? 그게 이런 코로나 레드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더 지나가니까 코로나 블랙으로 왔대요. 암담함이에요. 좌절을 한대요. 사람이 코로나에 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우울감이 들거나 왜 나는 다른 사람 다들 난 안 되지라는 분노가 느껴지거나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뭔가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많이 웃고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같이 성공하는 거를 마음으로 염원할 때 함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잘 될 때 더 많이 박수 쳐주시고 더 많이 축하해 주시면서 사람들도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사람들과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코로나에 지지 않고 저희 사장님들과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프로모션 통해서
제가 목표 한번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 남은 일 주일 동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목표한 거를 꼭 이루시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회 때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